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불교 교리를 설명하는 땅설법이 문화재청 미래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학술 세미나와 조사 등을 통해 무형유산을 전승할 계획입니다.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가 제27회 호국불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불교가 국가 발전에 끼칠 영향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호국 의승 활동을 조명해 현대 불교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다음 달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 지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결계 신고를 하고 승려복지 본인 기본 부담금을 납부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스님이 대상입니다. 불교의 윤회를 담은 독립 장편 영화가 영화감독 부담스님 연출로 제작됩니다. 49제 동안 벌어지는 전생과 환생을 통해 성찰하는 이야기로 내년 10월 영화 시사회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불교 교리를 설명하는 땅설법이 문화재청 미래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술 세미나와 조사, 기록 등을 통해 무형유산을 전승할 계획인데요. 땅설법 전승이 다시 새 전기를 맞을지 관심입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이야기를 인형극으로 쉽게 설명합니다. 가락을 붙여 기도를 하자 사부대중이 따라합니다. 어딘가 낯선 법회 풍경,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불교 교리를 설명하는 전통 의례, 땅설법입니다. 몇 년 전까지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땅설법은 삼척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의 노력으로 간신히 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어제 2023년 미래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 사업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총 12개 시도 54개 지역 무형유산 중 21개가 최종 선정됐는데 그중 삼척 땅설법은 주요 사업으로 꼽힙니다. 몇 남지 않은 불교 의례이자 동아시아 유일 땅설법으로서 보존 가치가 높다는 판단입니다. 땅설법이 중요하다고는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아마 저희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땅설법 전승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문화재청은 선정된 무형유산을 지역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연간 최대 2억 원을 지원합니다. 학자들이 무형유산을 조사, 연구, 기록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삼척시와 안정사도 땅설법의 보존과 체계적 연구를 위해 기록화 사업과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여 스님은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지원을 발판 삼아 땅설법 전승자 발굴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신도분들을 모아서 절을 크게 짓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 소리도 좋고 변론을 잘하고 또 재주가 있고 박식한 출가자를 양성시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땅설법을 제대로 전승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한편 문화재청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역사적 인문학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인 경상남도 하동군의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 폭포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최치원이 호리병 속의 별천지로 묘사하기도 한 쌍계사 일원은 국보 진감선사탑비와 보물, 하동 쌍계사 대웅전 등 20점이 넘는 문화재와 스님들이 왕래하던 옛길, 명승자원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역사물길 연표석에 가톨릭 편향적인 역사가 기록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 불교계를 대표하는 봉은사가 서울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봉은사는 어제 발표한 서울시 역사 왜곡 규탄 성명에서 역사물길 연표석에 명시된 1565년 보호처벌이 역사의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봉은사는 표기된 문정왕후 사망, 보호처벌, 윤원영 추방만 보면 보호대사는 나라를 크게 어지럽힌 요승으로 문정왕후가 사망한 뒤 윤원영 추방과 함께 합당하게 처벌당한 인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며 가톨릭 김대건 신부는 순교라고 명기한 것과 확연히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봉은사는 또 보호대사는 온갖 음해와 난관을 겪으며 선종과 교종을 부활시켜 합법적인 승려 배출에 힘쓰셨다며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때 활약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제라도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시정을 멈춰야 한다며 광화문 광장에 특정 종교 설치물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가 제27회 호국불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불교가 국가 발전에 끼친 영향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호국 의승 활동을 조명해 현대 불교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호국 불교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재의 안보 정세 속에서 불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호국 불교 포럼.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호국 불교 포럼이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시절이 코로나로 어렵기도 하고 또 국내의 사람들도 녹록지 않습니다. 호국이라는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이 호국 불교의 우리 한국 불교의 이 전통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가 동국대 불교학술원,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주최한 행사에는 사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 면면이 내려오는 우리 호국 불교 사상과 활동, 그리고 현대 불교가 나가야 될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의무 없는 의성병들이 목숨을 바쳐서 축성을 하고 나라를 지킨 이 전통은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고 국가가 온전해야 백성의 삶도 온전하다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임충빈 전 육군참모총장은 불교가 국가에 끼친 영향과 현대 불교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청소년과 군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하기 쉽고 따라올 수 있는 특단의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쉬운 불교, 그리고 찾아가는 불교 이런 것들이 더 발전되어 되지 않을까. 본 발표는 두 섹션으로 나눠 먼저 현재의 한반도 안보 정세와 호국 의승 활동을 조명하고 이후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현대 불교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탄어학과 한류 강연을 마친 문광 스님이 발표자로 참석해 탄어 스님의 미래학을 소개하고 인왕경의 부처님 말씀을 통해 한국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 내 마음이 공으로 가지 않고 무심으로 부동심이 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수호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세상이 시끄럽고 힘드니까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화쟁하고 싸우지 말고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해서 호법을 해서 호국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왕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안보 전문가의 현 동북아 안보 정세 분석,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디지털 역경과 K-부디즘 사업계획 보고 등 다양한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출가한 스님들도 노후 걱정 없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단이 납입금을 전액을 지원하는 국민연금은 출가한 스님들에게도 기본적인 노후 준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절반이 가입을 안 해 혜택을 놓치고 있다는데요. 뉴스 잘 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은하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올해 하반기 국민연금 보험료 신규 지원 일정을 공고했습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의 국민연금 지원 혜택은 현재 3천여 스님이 신청해 이용 중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에 가입 가능한 스님 가운데 50% 정도가 신청해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2017년 30%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납입금 전액을 지원해 지급 개시 연령에 수령만 하면 되는 파격적인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3천여 스님이 아직도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계종과 국민연금공단이 특례 적용 사업장 제도를 적용해 의무가입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 단계로 아직은 가입자 스스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려복지회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올해 하반기 국민연금 보험료 신규 지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매 안거 결계 신고와 승려복지 본인 기본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조계종 스님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스님이 대상입니다.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를 공단에서 발급받아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과 함께 재적교구 본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재적 본사에 접수된 서류는 승려복지회로 이관되고 심사를 통과한 스님에게는 12월 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출가자인 스님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높게 설계돼 납입액의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노후 복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출가자 의무가입 제도 추진도 본격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산하학교 법당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온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메타버스와 유튜브 플랫폼 활용 방안 연구에 나섭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어제 서울 구의동 동대부 여중 연화당에서 제9차 건학기본기관장 회의를 열고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기관별 활동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건학위는 특히 법당 환경 개선을 통해 불교에 대한 학생들의 친밀감을 높인 산하학교들은 앞으로 전국 교법사단과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산하학교들은 그에 따라 생태교육과 사경수행을 결합한 콘텐츠를 만드는 한편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 활동과 학교 방송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기획한 영상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난치병 어린이 치료기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어제 심장과 뇌 관련 난치병을 앓고 있는 5세 윤보현 어린이에게 치료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치료기금은 네이버 해피빈 모금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연됐습니다. 교도소 수감 재소자의 아이로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부모가 친권을 포기해 서울 수안사 주지 묘담 스님이 법적 양육자로 나서 양육해온 이야기에 십시일반 모금이 이뤄졌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01년부터 매년 병원법당과 사회복지시설 4차를 통해 대상자를 지원받아 지금까지 900여 명에게 20억 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여름 장마로 수해를 입은 김포 용화사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복구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어제 김포 용화사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찾아 수해 복구 기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용화사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김포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직풀공예, 임가공 등 근로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곳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올해 장마에 작업장이 수해를 입어 근로자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복구 기금을 통해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했습니다. 불교의 윤회를 담은 독립 장편 영화가 독립영화감독 구담스님 연출로 제작됩니다. 49제를 지내는 동안 벌어지는 전생과 환생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성찰의 이야기입니다. 이석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독립영화 감독으로 잘 알려진 구담 스님이 첫 독립 장편 영화를 기획해 내년 1월 제작에 들어갑니다. 현대무용과 영화, 불교를 결합한 무용 극영화, 다시 피고 지는 그 뜻은 영화는 49제를 지내는 동안 벌어지는 전생과 환생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성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제작한 5편의 작품은 30분 내외의 단편 영화였다면 이번 영화는 전체 러닝타임이 80분에 달합니다. 촬영은 무대 위에서만 진행하는데 현대무용과 영화적 서사를 결합하는 새로운 형식입니다. 현대무용과 영화를 결합하는 그런 새로운 형식의 장르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불교 이야기를 내러티브를 삼아 넣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장르의 형식은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는 불교 영화의 중흥과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대규모 제작비 투자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저예산 독립 장편 영화의 활발한 제작이 곧 불교 영화의 중흥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습니다. 현대적으로는 정말로 영화 제작 같은 불사, 이 발 없는 천리마처럼 많은
정말 중생들에게 법의 등불을 켤 수 있는 이런 영화, 영상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역할에 있어서 많은 불교계 관심과 응원 또 지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구담 스님은 영화 제작을 위한 고불식 대신 찾아가는 불교 영화 이야기 순례를 100일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전국을 순례하며 불교 영화 법회와 특강을 진행하고 그동안 연출했던 단편 영화를 상영한 뒤 이야기를 나누는 법석을 마련합니다. 이제는 문화예술의 감성적인 시대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술 영화이면서도 대중적인 감수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번에 하는 영화가 어떤 예술 영화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피고 지는 그 뜻은 해 시사회는 내년 10월 예정입니다. 구담 스님은 불교 영화를 통해 법의 등불을 밝히고 현대 불교 영화의 가능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P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다녀간 경북 안동 봉정사에 추모 공간이 마련돼 여왕의 서거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지난 1999년 4월 봉정사를 찾아 한국 전통산사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극락전을 둘러본 후 극락전 3층 석탑 앞 돌탑에 기와 조각 하나를 올린 바 있습니다. 봉정사 4부대중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여왕의 정신을 기리고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봉정사 만세로에는 당시 여왕의 방문 사진 10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20년 뒤인 지난 2019년에는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앤드류 왕자도 봉정사를 찾은 인연이 있습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기여할 역량 있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을 선정하기 위해 예비 운영사찰을 모집합니다.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이거나 한 개동 이상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호를 갖춘 사찰이어야 합니다. 또한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며 지도법사 및 실무자가 배치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이거나 템플스테이 운영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갖춘 사찰이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된 종단 소속 사찰로 오늘 19일까지 한국불교 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2022년도 은퇴 출가 3위 3인이 교육을 시행합니다. 교육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3위 3인이계를 수계한 은퇴 출가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한국문학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19일부터 30일까지 교육 대상자가 거주 사찰 또는 소속 교육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중 하나를 택해 일괄 교육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조계종 홈페이지 승가교육, 교육원 공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출가 3위 3인이가 구족계를 수재하고자 하는 경우 은퇴 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해 매년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조계종 문화부가 불교 음악 발전을 위해 공헌한 불교 음악인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제6회 불교 음악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불교 음악상 후보 대상은 조계종 신도로 불교 음악 발전, 전통 및 현대 불교 음악 위상 제고, 기타 불교 음악 발전과 홍보에 공로가 큰 자입니다. 지원 분야는 작사, 작곡, 편곡 등 불교 음악 개발, 연주, 가창 등 불교 음악 보급, 학술 이론, 연구 등 불교 음악 연구, 기타 불교 음악 발전 관련 모든 분야입니다. 추천 자격은 중앙종무기관 각 부서장, 교구 본사 주지, 조계종 등록 문화 포교 언론, 신도 단체장에 있으며 말사 주지는 교구 본사 주지의 동의를 받은 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와 공적조서, 후보자 이력서 등을 첨부해 오는 30일까지 조계종 불교음악원으로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